네,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좀 할만했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좀 많이 본 거니까. 네, 문제가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AN이라는 수열은 0으로 가는 수열이고 BN이라는 수열은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L로 간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명제 자체는 참거짓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참인 거는 좀 잘 알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 뭐 스퀴즈 시오렘이나 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바로 참이 된다. 라고 쓰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점수를 많이 받기는 힘들겠죠. 왜냐면 이게 정확히 그거를 보이라는 얘기니까. 뭐 이거니까 이거고 뭐 얘 이미 0으로 되어 있고 얘 0으로 가니까 가운데에 끼어 있는 애도 0으로 간다. 그죠. 결국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하게 쓰이니까 이거를 증명 없이 쓰면은 아니면 뭐 언급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언급을 뭐 티어렘 이름을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요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감점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 얘가 직접적으로 쓰인 거니까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러니까 요거를 언급이라도 좀 하는 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만약에 뭐 이거를 그냥 뭐 샌드위치 정리를 그냥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바로 증명한다고 하면은 네, AN이 0으로 가니까 모든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뭐 어떤 n이 잘 존재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더 크면은 an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뭐 얘를 만족한다라 그랬으니까 이 똑같은 n에 대해서 똑같은 요 n에 대해서 여전히 얘가 얘보다 크면 bn-l이 an보다 작아지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아예 그냥 아무 정리 이용하지 않고 하거나 얘를 쓸 거면 얘를 언급을 잘 해야겠죠, 그렇죠? 언급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면은 이거는 제가 뭐 퀴즈에서는 더 감점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감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잘 썼으면은 그냥 뭐 맞다고 할 텐데 시험 같은 데서는 이게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점수를 깎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가 중요하게 쓰인 건데 뭐 뭘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화살표로만 몇 개 얘기했다고 해서 점수를 다 주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언급을 잘 하거나 아니면은 뭐 증명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했으면은 제가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네. 어쨌든 뭐 xn이 0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는 그냥 분모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xn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2분의 1일 때 얘가 0으로 간다. 혹시 이거 본인이 완벽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내 답은 모범 답안이다. 그럼 혹시 나와서 한번 더 뭐 드릴 건 없고 그냥 박수, 힘찬 박수 같이 네 한번 네 이게 그냥 뭐 화이트보드에 아무 차라리 그냥 화이트보드 일단은 혹시 네. 그 퀴즈 풀이는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녹화 하고 있는데 중지할까요? 앞에 어차피 별거 없는데. 녹화를 해야지 나중에 전부 저 친구를 풀고. 네 아마 네, 소리 잘 안 들어가요. 봐도 되는 풀이긴 한데 그래도 네. 일단 저는 급수 판정법 중에 그 레이시오 테스트라는 비판정법이라고 불리는 판정법을 좀 썼는데 근데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밑에 증명을 적었어요. 네, 5증명까지 기억을 그래서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분의 1이고 지금 2분의 1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저는 레이시오 테스트에 의해서 지금 이 급수가
조금만 크게 적어주세요. 아, 네. 얼마나 크게 적어드릴까요, 여전히? 이만큼이요? 좋다. 이 급수가 absolutely 컨버전트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absolutely 컨버전트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 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있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한 번에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네. 결국 이 아이디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2분의 1로 특별히 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얘를 그냥 임의의 R로 0과 1 사이에 있는 R로 바꿔도 여전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사실 그저 레이시오 테스트를 증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레이시오 테스트를 증명을 할 텐데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는 그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했을 수도 있고. 네. 증명을 해보면은 얘가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얘가 n 이상이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n이 존재하겠죠. 그럼 얘를 잠깐만 풀어서 써보면 이 비율이라는 게 2분의 1 플러스 엡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쪽은 사실 이쪽 방향은 별로 필요가 없고 이쪽 방향을 잘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레이시오 테스트를 당연히 떠올리면 좋긴 하지만 그거를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생긴 거를 잘 보면은 등비 수열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등비 수열에 가까워지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xn이 대충 초항 얼마 뭐가 있을 거고 2분의 1의 n승 정도로 될 거니까 0으로 갈 거라고 기대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 자체는 참거짓을 물어보면 참이긴 한데 이제 증명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처음부터 등비 수열이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모르죠.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잘 모르는데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등비 수열인 걸 아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용을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이용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우변에 남아 있는 요 숫자가 1보다 작으면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엡실론을 특별히 한 4분의 1 정도로 골라줍니다. 1보다 작아지게끔 여전히.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 엡실론에 대해서도 아까 요 n이랑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똑같은 n으로 쓰면은 얘가 얘보다 크면 xn분의 xn 플러스 1이 4분의 3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n 이후로는 이렇게 되니까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얘가 4분의 3의 xn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는데 n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라 그랬으니까 얘를 좀 더 잘 써주려면 얘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성립하니까 4분의 3의 x의 제곱의 x의 n-1 그래서 4분의 3의 3승의 x의 n-2 해서 4분의 3의 n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n 빼기 n-n이니까 여기에는 요 숫자랑 1 차이 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이제 우변에 있는 거 다시 잠깐 밑으로 가지고 오면 플러스 1에 x의 n이 되는데 얘는 고정된 숫자죠, 그렇죠? 에다가 이거는 얘도 여전히 4분의 3의 n승이니까 그래서 저 위에 1번 문제에 의해서 xn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제가 방금 쓴 게 사실은 비율 판정법을 이제 증명하는 데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xn이 0으로 가는 걸 얘기하긴 했지만 급수 취해도 어차피 지금 우변에 나와 있는 게 등비 수열이니까 네. 이 xn에 대한 사실 이 급수도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절대 수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뭐 비율 판정법이기는 하지만 뭐 증명 자체에서는 뭐 급수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메이티어 테스트가 네. 네. 그냥 컨버전시 티어론이랑 모노턴 컨버전시 티어론이랑 알지브라릭 메이티어라고 네. 이름을 증명했는데 혹시 어떻게 그러면 네. 배움에는 리미트 xn 값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되나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요 사실만 가지고는 x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렴하면은 뭐 그 값이 0이 된다 뭐 요런 얘기는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xn이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저 리미트의 절대값 xn 플러스 오버 xn이 2분의 1이 네. 성분하지 않아서 아, 네. 발산 경우에는 트리비얼하다 생각해서 네. 안 적어두고 네. 풀었거든요. 아, 발산한다고 가정하면은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2분의 1 된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 트리비얼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작성은 따로 안 했는데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감점이 있는 제가 그건 한번 풀이를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또 질문. 네.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읽어서 네. 절대값 xn분의 xn 플러스 1 그냥 xn분의 xn 플러스 1로 보고 풀었다면 아, 분점수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이렇게요. 절대값 빼고 이거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봤어요. 이 경우에도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해보면 그냥 빵점이 걸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얘가 2분의 1로 가까이 가면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뭐 엡실론 아까 4분의 1로 골랐으면은 뭐 이렇게 얘가 여기 안에 다 들어오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감점이 있긴 한데 뭐 풀이에 대해서 완전히 0점 처리를 하지는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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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양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긴 한데 이제 과정이 한 단계 더 필요한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퀴즈는 이렇게 문제를 내봤고 뭐 시험에서도 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로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뭐 쉬운 문제들 당연히 있을 거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뭐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거는 한 요 정도 네, 난이도로 이것도 좀 더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있을 텐데 적당히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어차피 진도는 다 나갔고 중간고사는 범위는 제가 3장까지로 하겠습니다. 3장까지만. 네. 그리고 제가 뭐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3.5였나요? 3.4에서 뭐 퍼펙트 셋이랑 3.5에 나와 있는 뭐 베어 티오렘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제가 시험에 안 내는 이유는 이게 안 중요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많고 할 게 많아서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통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내나 보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위상 수학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네, 뭐 그 이후에 배우시게 되면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이거 올려드리고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시험에 내진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내년이나 위상 수학 1을 들으실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범위는
네, 2장이랑 뭐 3장까지인데 뭐 제가 몇 개 얘기 안 했었던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었던 부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연습 문제들이랑 뭐 그 풀어볼 만한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문제를 따로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오픈 셋들을 가지고 오면 이거에 어떤 임의의 합집합들은 전부 다 여전히 오픈 셋이 됐었고, 뭐 카운터블이 아니어도 뭐 그냥 임의의, 그 다음에 어떤 닫힌 집합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도 여전히 닫힌 집합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finite, 그러니까 오픈 셋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들의 finite intersection을 생각하면은 얘는 여전히 오픈이 되지만 뭐 카운터블 인터섹션을 하면은 오픈 셋이 되는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분명히 반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로즈 셋에 대해서도 finite union을 하면은 여전히 클로즈드가 되는데 이렇게 카운터블 유니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반례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이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이 뭐가 될까? 얘는 우선은 이 집합은 얘는 클로즈 셋이고 클로즈 셋을 카운터블 유니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리만으로는 얘가 뭐 클로즈드인지 오픈 셋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특별히 따로 물어보는 이유는 얘가 클로즈 셋이 뭐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집합이 이제 어떤 집합이 될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고 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만 써 있어서 얘가 뭐 어떤 집합이 될까 이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수직선상에 그래도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n이 1이면 1,1이니까 그냥 뭐 1일 거고, n이 2면은 2분의 1, 2분의 3이 될 거고, n이 3이면 뭐 3분의 1, 3분의 5가 될 거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유년하는 이 인터벌들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한데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얘가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있는 건 1, 2분의 1, 2분의 3,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3분의 1, 3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극한을 대충 생각해 보면 n분의 1이니까 0 근처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0까지 갈 것 같고 얘도 2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n분의 1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n분의 1이니까 점점 1을 기준으로 해서 0 쪽으로 가까이 갈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2-n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선은 왼쪽 끝, 오른쪽 끝을 생각해 보면 0을 넘어설 수 없고 0보다 더 작아질 수 없고 2보다 더 커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양 끝점이 0, 2인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넷 중에 하나. 이거랑 대충 이 넷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집합하면은 0, 2를 어쨌든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이 넷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0, 2를 포함할 수 있느냐, 양 끝점에 있는 0, 2를 과연 이렇게 합집합해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합집합을 해 나갈 텐데, 그래서 0이랑 2를 포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포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0, 2를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0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n분의 1의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0이긴 하지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 0,2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셋들을 카운터블 유니언 하면은 그렇다고 항상 오픈 셋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클로즈드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클로즈 셋을 카운터블 유니언 하면 항상 클로즈드가 되는 건 아니다. 항상 오픈셋이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오픈셋도 아닌 뭐 이상한 집합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또 다른 발레를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는 오픈셋을 카운터블 인터섹션을 하면 오픈이 아닐 수 있다. 이제 이 발레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위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오픈셋이 안 되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하면은 뭐가 될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1 컴마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애는 뭔가 마이너스 1 컴마 1 얘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n분의 1은 뭐 1부터 대입을 해보면 저 멀리 마이너스 2 컴마 2가 될 거고 이제 n이 2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2분의 3 그러니까 점점 바깥에서 조여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나갔을 때 되는 이 집합이 뭐냐 이런 집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넷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을 양끝점으로 하는 어떤 구간이 될 텐데 얘가 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은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제 0,2로 가까이 가는데 0이 바깥에서 이렇게 0이 안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0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얘를 딱 0이랑 2가 되는 값이 없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준으로 해서 저 오른쪽에서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항상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이 닫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셋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항상 클로즈드가 되는 거는 뭐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집합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이렇게 찾았다고 해서 얘가 이거를 이제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뭐 이게 됨을 보여라. 이 뭐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방금 제가 했었던 얘기 이렇게 말로 때워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점수를 뭐 아예 뭐 0점을 받진 않을 텐데 완벽한 풀이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으면 n분의 1, 1이 뭐 이거 임을 보여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죠. 내가 이 집합이 뭔지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줬으니까 뭐 더 내가 이 집합이 뭔지 뭐 더 찾지는 않아도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양쪽 방향의 포함 관계가 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얘가 뭐 이 교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x가 뭐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얘가 여기에 있으면
뭐 어떤 뭐 과정을 거쳐서 얘가 뭐 이런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한번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런 것들 어떤 사실 유한계의 교집합이나 유한계의 합집합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어차피 유한계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무한대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볼 게 이제 이런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런 수열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n분의 2를 더한 뭐 이런 수열이나 아니면 이런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의 리밋 포인트가 뭐냐? 이 수열의 리밋 포인트가 뭐냐? 물어보면은 뭐가 될까요? 딱 봤을 때 바로바로 딱딱 떠오르려면은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익숙해져야만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뭐 어떤 그 점을 잡았을 때 뭐 A라는 점이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A 중심으로 뭐 임의의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뭐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항상 되어야만 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AN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애는 되게 0으로 가는 애죠, 그렇죠? 앞에 있는 애는 1이랑 마이너스 1로만 갈 거니까. 그래서 리밋 포인트는 사실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들을 찍어 보면은 뭐 마이너스 1,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AN이라는 수열이 당연히 수렴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수렴하지는 않지만 되게 수렴하는 애랑 비슷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차피 1이랑 마이너스 1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고 뒤에 있는 n분의 2는 결과적으로는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n이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뭐 1에 찍힐 거고, n이 2면은 1 더하기 1이니까 뭐 2고. 그래서 이제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 n이 10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100승 더하기 50분의 1이 되니까 1 더하기 50분의 1이니까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뭐 101이면 마이너스 1에다가 101분의 2만큼 더하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점들이 찍히겠죠. 그래서 뭐 n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좀 확대를 해보면 점들이 전부 다 요 근처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주변으로 이쪽에 뭐 충분히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주변에 충분히 많이 있을 거니까 리밋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리밋 포인트를 찾아라 라고 해서 뭐 그냥 단순히 답만 물어보는 경우면은 이렇게 그냥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또 엄밀한 증명이냐, 방금 이렇게 말로 한 거를 잘 풀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거 충분히 가까우면은 이거 충분히 많이 있다. 왜냐면 n분의 2가 0으로 갈 거니까. 이제 그 얘기를 써주면은 좀 완전한 증명이 될 텐데, 리밋 포인트를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찾기가 좀 불편하죠, 그렇죠? 왜냐면 리밋 포인트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점인데, 이제 그거를 리밋 포인트가 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 어떤 집합이 클로즈 셋이라는 거랑 동치가 뭐였냐면, A랑 헷갈리니까 B라는 집합이 클로즈 셋인 거랑 동치가 뭐냐면, 이거 클로저를 취한 거라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면은 닫힌 집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로저라는 게 뭐였냐면 B와 B의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으는 거. 그러니까 뭐 원래는 항상 요거는 성립하죠, 그렇죠? 이쪽이 항상 더 커요. 왜냐면 얘는 뭐 B에다가 이제 몇 개의 점들을 더 추가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 이 포함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데, 이제 반대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제 클로즈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를 다 찾는 거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합이 닫힌 집합이냐 열린 집합이냐를 알려주는 뭐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리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점이 집합 XN의 리밋 포인트다 라는 것과 동치인 게 뭐냐면 A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이제 이거를 뭐 증명할 때 이제 증명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A가 X의 리밋, XN의 어떤 수열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그 A 주변으로 XN의 점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 많으니까 그 엄청 많은 애들 중에서 A로 좀 가까이 가는 애를 이렇게 몇 개 골라서 부분 수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증명으로 써보면 이쪽 방향부터 A가 XN의 리밋 포인트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A 주변에 XN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XN들 중에서 뭘 원하냐면 충분히 가까이 있는 애들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밋 포인트니까 뭐 어떤 아무리 작은 뭐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XN이 반드시 하나 있을 거니까 리밋 포인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었던 아이디어로 엡실론이 1일 때 왜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다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엡실론이 1일 때, 엡실론이 2분의 1일 때, 엡실론이 뭐 3분의 1일 때 뭐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이 1일 때 뭘 찾을 수 있냐면 뭐 A 주변으로 1보다 작게끔 하는 이런 XN1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부분 수열을 만들고 싶으니까 N1보다 큰 애들 중에서 골라야만 하겠죠. 그래서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았을 때 2분의 1보다 작게끔 하는 N1보다 큰 게 존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N1보다 큰 것들 중에서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는 리밋 포인트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리밋 포인트니까 3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N2가 존재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리밋 포인트라는 사실만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어떤 XNK라는 부분 수열을 만들었는데 얘가 부분 수열이 되는 이유는 항상 더 N1, N2, N3, N4 얘네들을 이렇게 증가하게끔 잡아줬으니까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냐면 XNK 빼기 A가 K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애로 만들어준 거니까 그냥 바로 이 A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였죠. 이거를 해줄 수가 있고 반대 방향은 뭐 더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은 이미 내가 A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 걸 아니까 그 얘기는 이미 A 주변에 점들이 충분히 많은 게 되겠죠. XNJ가 A니까 그래서 뭐 수렴하는 거의 정의 그대로 써보면 이거이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뭐 바로 그냥 A가 리밋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수열에 대해서 리밋 포인트를 물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밋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냥 정의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점 주변에 뭐 아무리 작은 뭐 엡실론을 잡아도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생각을 했을 때 그 XN의 점들을 뭐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의만 가지고는 뭔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점 주위에 아무리 작게 내가 구간을 잡아도 그 XN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합의 원소를 항상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뭔가 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정리를 알고 나면은 뭔가 이제 좀 그럴 듯하죠. 리밋 포인트라 그랬는데 진짜로 리밋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해 보면은 뭐 수렴하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진짜로 XN이 뭐 수렴하는지 아닌지랑은 관련 없이 그냥 A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 뭐 XN의 부분 수열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밋 포인트를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수열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제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예제가 뭐였냐면 x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n분의 2를 더한 거였는데 이것들의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수렴하는 애들,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를 다 찾고 싶으니까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n의 모든 부분 수열을 다 생각했을 때 그것들 중에서 수렴하는 애들을 생각을 하고 그 수렴하는 값을 다 모으면은 이제 그게 리밋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열의 형태를 잘 보니까 얘는 홀짝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할 때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일 때는 1이니까 2n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2니까 얘는 1로 수렴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부분 수열의 극한 값들을 다 모으면은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얘가 아닌 다른 값을 수렴 값으로 하든 부분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안 가지니까 이것들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부분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또 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유괴인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하고 유괴인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의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은 거 모은 집합을 A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A도 유괴가 될까요? 우선 X에는 유괴인 수열인데 유괴인데 이것들의 리밋 포인트들을 모아놨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집합이 유괴가 될 거냐? 증명을 떠나서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참입니다. 네. 왜냐면 유괴니까 수렴한다. 어차피 리밋 포인트가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극한값으로 생각을 하니까 유괴이고 만약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유괴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증명을 할 텐데 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유괴니까 공집합 아니고 왜냐하면 유괴인 수열은 이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가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A의 수프리멈과 A의 인피멈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프리멈, 인피멈을 약간 잘 와닿지 않으면은 사실 맥시멈, 미니멈으로 생각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들을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할 건데 그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의 이름을 림숲이라고 해서 상극한 얘를 림인프라고 부릅니다. 하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존재합니다. xn이 유괴일 때. 유괴가 아닌 수열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진동하거나 이런 애들이니까 우리가 크게 관심이 별로 없고 유괴가 아니면 유괴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강한 조건은 아니니까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얘네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항상 수렴하는 거는 아니니까 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리들 같은 게 있었죠.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없어도 그냥 유괴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극한이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리밋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거의 장점, 얘네들을 왜 따로 정의를 해서 굳이 또 배우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리밋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하려면은 리밋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림수 리밋은 뭐 이런 게 없어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주 쓰입니다.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요거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 게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 뭐 수렴하는 값이 뭐 a다라고 하면은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게 a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는 거랑 동치는 뭐 림숲과 림인프랑 같을 때 어차피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뭐 제일 큰 거 작은 거 골라봐야 그 값 똑같이 하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림숲 림인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얘기하고 시험을 보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중간고사에는 안 내고 기말고사 때 만약 내게 된다면 중간고사에 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것만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2장 3장에서 문제도 같이 몇 개 풀어보고 이제 요 내용도 얘기를 할 거니까 당장 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좀 버겁다 싶으면은 그냥 우선 중간고사까지는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기말고사 때 따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 기말고사 때 또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하니까 그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공지사항에도 시험 관련해서 뭐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지사항을 제가 올린 걸 보고 제가 뭐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시험 범위에서 뭐 이거 뺀다 그랬는데 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